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이아제입니다. 제가 최근에 또 받은 질문 중에 20대 후반부터 특히 30대 분들이 많이 물어보신 게, 이제 같은 일을 하다가 20대 같은 경우는 벌써 질려버렸다, 그리고 30대들은 이제 너무 일이 익숙해지니까 재미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데서 오는 무기력증 그리고 번아웃,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또 다양한 분야를 다루면서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수업하시는 분들한테도 많이 듣게 돼요. 저도 어떻게 보면은 음악이라는 거를 하면서 목소리와 관련된 다양한 일들을 하게 됐지만, 같은 일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공감을 하고 때때로 또 경험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 번아웃 증상과 무기력이 찾아올 때 보면은 그게 정신적으로 오는 걸 수도 있겠지만 체력적으로 오는 것도 역시나 무시 못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계속 또 일에 빠져 살다 보면 생활 속에서 놓치게 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내 생활의 영양적인 밸런스라든지. 문제는 뭐냐면 그 일이 지금 너무 쉬워졌다라는 것은 그걸 위해서 너무나도 열심히 잘 달려왔기 때문이거든요. 그 일이 지겨울 정도로 긴장감이 떨어지고 그 일이 벌써 질릴 정도로 많은 양을 해치웠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의 역량이 많이 쌓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 기간 동안 쌓았다라는 데에서 엄청난 양이라는 데이터가 먼저는 쌓였을 거예요. 그 양과 자기만의 노하우가 이제 붙어서 그 일이 너무 쉬워진 건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누구보다 열심히 그 일을 해왔을 거라는 말이에요. 진심으로 그 일을 생각하고 의미 부여도 굉장히 깊게 하면서 정말 열심히 아무튼 해서 이제 너무 잘하게 됐는데, 이 잘하게 되는 순간 그 열심이라는 이 모토가 딱 깨지는 순간 번아웃이 올 수 있거든요. 더 이상 열심히 할 게 없네, 더 이상 뭔가 나아지는 것 같지 않아, 이런 생각 때문이죠. 그래서 이 열심히를 채우는 가운데 내 생활 패턴을 좀 못 돌봤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쉬워졌다고 뭔가 시간이 좀 프리해진 것 같고 정신적으로도 프리해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느라 달려오는 시간 동안 내가 조금 돌보지 못했던 그런 생활 패턴이 이제서야 좀 느슨해지니까 확 이렇게 몸으로 드러나는 거죠. 이제서야 그 긴장도와 몸에 쌓였던 그 누적된 피로를 느끼면서 더 이 일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나 벌써 이 일에 질렸나 봐 하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늘 좀 몸을 혹사하면서까지 일에 굉장히 빠져 있었던 타입이고 일 중독 타입이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시간이 나고 이 일이 너무너무 이제는 쉬워졌다라고 느끼는 시점에 그때 당시에는 인지를 잘 못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이렇게 되기까지 내가 삶 속에서 나를 돌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생각을 못하고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한 그걸 먼저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굉장히 제가 최근에 재밌게 본 영상 하나가 뭐냐면, 세로토닌이라고 우리 막 행복 호르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세로토닌이 안 나오면 우울증이다, 이렇게 정신병원 같은 데서는 진단을 내리기도 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호르몬에 문제가 생기면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너무너무 놀란 게, 세로토닌, 호르몬 이러니까 이게 막 머리에서, 뇌에서 분비되는 거라고 생각을 편견적으로 했었는데, 저 또한 그랬었는데, 이게 장에서 엄청난 양으로 뇌보다 더 많이 분비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장 관리가 호르몬 관리, 결론적으로는 기분 관리로 이어진다라는 거죠. 그런 호르몬 밸런스가 맞았을 때 생활 리듬이 훨씬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너무 자기를 정신적으로만 좀 나아지게 하려고, 괜찮아지게 하려고 이런 접근 방법보다는, 내가 바쁘니까 뭐 인스턴트를 먹는다거나 스트레스에 막 찌들어 가는데도 그 스트레스를 무시하면서 계속 지내왔다거나 놓쳤던 건강 관리, 장 관리가 기본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호르몬이란 게 굉장히 몸에서 중요한 건데, 왜냐면 전체 몸의 밸런스를 좌지우지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호르몬 밸런스를 뇌로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장 관리로 맞춰야 된다라는 거를 이 영상으로 좀 각인을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거는 정말 잘 먹고 있어서 여러분들에게도 소개를 시켜드리는 건데, 우리 효소 이런 말만 들었잖아요. 그걸 뭐 액으로 드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그 효소 제품들이 나오고 있지만, 제가 먹고 있는 걸 추천을 드리자면 60년 이상 직접 종균 관리 및 25년 이상 발효 연구를 한 제조회사에서 나온 제품인데요. 고효과 제품으로 합산 효과가 이 정도나 됩니다.
맛은 고소한 곡물 맛으로 먹기도 되게 편하고요. 아이랑 이제 노인이랑 비교를 했을 때 효소 차이가 30배 이상이 난다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 안에 효소 보유량이 줄어드는 건데요. 그래서 고역과 고중량의 제품으로 이런 것들을 챙겨 먹으면서 이 장 관리를 통해서 결론적으로는 마음 관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계속 마음으로만 다스리려고 하기보다는 장 관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케어가 가능한데 이게 호르몬까지 영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모른다라는 거죠. 현미랑 대두같이 고영량의 원재료를 사용해서 만든 거고요. 착색료, 감미료, 합성향료 이런 것들이 일절 들어가지 않아서 자연의 맛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효소입니다. 영양제 같은 경우는 식전, 식후 이렇게 나눠서 먹어야 되는 게 이게 딱딱 안 지켜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놓치면 또 이렇게 꾸준히 먹기가 힘들어요. 근데 효소 같은 경우는 식전, 식후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원할 때 아무 때나 먹어도 되기 때문에 이런 타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것으로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생활 패턴상 굉장히 이게 이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식전, 식후 어떠한 딱 룰이 있을 때 그걸 지켜야 된다라는 데서부터 뭐가 어긋났을 때 안 먹게 되면서 이렇게 루틴이 안 잡히거든요. 효소 같은 경우는 그냥 언제든지 먹어도 되기 때문에 뭐 과식한 날에도 먹고 피곤할 때도 먹고 저는 이것을 세로토닌의 목적으로 장 관리가 내 기분과 굉장히 큰 영향이 있다라는 걸로써 챙겨 먹는 제품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다이어트로 드시기도 하시고 건강의 목적으로 드시기도 하고 여러분의 목표에 맞게 드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내 마음 관리를 실질적으로 몸에서 할 수 있다는 걸 깨닫고서 이걸 이때까지 왜 안 했지? 이런 개념으로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제는 나에게 딱 맞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과 어떠한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즌에 나에게 필요한 라이프 스타일과 삶의 체계는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까지 내가 살아왔던 것은 일이 지겨워질 수밖에 없게끔 열심히 살아온 날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쌓아온 그 라이프 스타일이 나에게 최적화라고 말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이라도 여러분들에게 맞는 라이프 스타일을 다시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취미생활이라든지 시간을 관리하는 패턴이라든지 만나는 사람들이라든지 다양한 것들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어요. 내가 스스로 관심이 없다라고 믿었던 거지만 시간이 있고 여유가 생겼을 때 내가 이런 것도 좋아하는구나 발견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정적인 취미와 동적인 취미로 나눠서 갤러리도 좀 가보시고 좀 동적인 활동도 해보시고 사람을 잘 안 만난다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커뮤니티를 또 사용을 해보시고 그렇게 평소에는 하지 않던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오느라 하지 않았던 나도 모르게 나는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혹은 아예 내 머릿속에도 없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새롭게 한번 내 삶 속에서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이전에 나였으면 일만 바라본다고 내 커리어만 바라본다고 하지 않았을 일인데 한번 저질러 보는 거죠. 아마 이렇게 번아웃이 오신 분들은 정말 열심히 사셨을 거고 일에 대한 욕심도 굉장히 큰 분들일 거예요. 아니면 성향상 좀 뭐든지 좀 빨리 질리는 스타일인데 그걸 꾹꾹 눌러 담으면서 참고 이 시점까지 오느라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지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의 여행으로 그걸 해소시켜 보려고 하지 말고 내 삶 속에서 이제는 다른 패턴으로 살 수 있게끔 새로운 것들을 많이 추가시켜 주시고 시도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나를 또 관리해보는 이런 체계를 다시 만드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취미로 노래를 안 하다가 노래를 해본다든지 요즘에는 미디 학원 이런 게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비트 메이킹 이런 것도 하면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생각외로 되게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요즘에 되게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미디 학원도 등록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쫌쫌따리로 한번 다녀보시는 거 이런 것도 추천하고요. 그래서 조금은 나와 결이 다른 것 같지만 많이 어렵지 않은 걸로 스무스하게 시작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과감하게 아예 다른 라이프 스타일로 한번 나를 집어넣어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오로지 일, 잘하는 거, 능력 올리는 거, 커리어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꽂혀서 맞춰진 라이프 스타일대로 이제는 가시지 마시고 일이 쉬워졌으니까 이제 다른 어려운 걸 찾아봐도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이 제가 얘기했듯이 일회성보다는 조금 더 꾸준히 하면서 시간 투자가 돼서 일에 지친
그 마음에 매몰되지 않게끔 해주는 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자꾸 하다 보면 다 이벤트밖에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일에 쏟아부은 그 기간이 굉장히 긴데 거기서 오는 허무함이 없으려면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내가 또 해볼 만한 것이 필요하고 이전과는 좀 다른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무기력해졌을 때 갑자기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키우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뭔가 또 내 열정을 쏟아부을 대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연애가 될 수도 있고 뭐 결혼이 될 수도 있지만 이런 순간에 반려묘나 뭐 유기견 이런 데도 관심을 많이 갖게 됩니다. 보통은. 그래서 이런 방법도 나에게 맞다면 역시나 시도해 보시길 바라겠고 제가 얘기했듯이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조금은 중장기적으로 그리고 매일 루틴이 조금은 변경이 된다든지 어느 정도는 또 통으로 변경이 돼야 된다든지 이럴 가능성이 커요. 하루 일과표를 적어보시고 그 하루 일과를 어떤 식으로 조금 개조를 시키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한번 오늘 시간을 가지고서 설정을 다시 한번 해보시길 바래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질문이 있으시거나 더 알고 싶은 게 있다면 역시나 컨택해 주시면 영상으로 또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저희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